안녕하세요. ETF 배당 전략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주식 한 번 사면 보통 며칠 만에 파세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매매 데이터를 보면 보유 기간의 중간값이 단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판다는 건요. 오르면 못 참고 팔고 내리면 무서워서 던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계좌가 좀처럼 안 크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좋은 종목만 고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박 종목을 매번 맞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그리고 이 5가지를 아예 구조적으로 안 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익숙하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밌는 건 이 5가지를 하나씩만 줄여도 계좌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것보다 먼저요. 사실 계좌를 갉아먹는 건 대부분 어떤 종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였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지부터 볼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른 주식은 얼른 팔아 이익을 확정짓고 싶고 떨어진 주식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유 기간이 짧아질수록 종목 분석보다 감정이 매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나만 못 보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들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포모 FOMO라고 부릅니다. 물타기도 비슷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보다 평균 단가만 낮추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매매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심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지 5가지 사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한 주식을 무작정 따라 사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5% 오른 종목, 커뮤니티엔 수익 인증이 쏟아지죠. 이때 잘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묻습니다. 왜 올랐지? 기대감인지 실적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야 한다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차이가 계좌를 가릅니다. 두 번째, 뉴스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같은 좋은 뉴스를 보는 순간 이미 시장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뉴스는 공부의 출발점으로만 씁니다. 실적, 현금 흐름, 그리고 지금 주가의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세 번째,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커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좋은 기업도 함께 흔들리니까요. 중요한 건 수익을 최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도 다시 투자할 여력을 남겨두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라면 더더욱이요. 네 번째,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추가로 사기 전에 처음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 그대로인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싸졌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싸졌는데도 이유가 유효한가? 이 질문 하나가 물타기와 추가 매수를 가릅니다. 5번째, 매매를 너무 자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5가지를 한 번에 피하는 계산법, 사실 저희 카페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매매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적정 비중으로 사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실 이제 종목을 직접 고르고 매매를 반복하는 구조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급등주를 쫓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구조. 그게 이 배당 ETF를 매달 나눠 사고 들어온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나눠 사면 몰빵도 물타기 고민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하면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요. 결국 5가지를 의지로 안 하려는 것보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오래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방법의 리스크도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 오늘 본론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배당 ETF도 주식형 자산인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분배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초자산 상황에 따라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은 세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배당 많이 주는 ETF만 쫓는 것도 사실 오늘 이야기한 급등주 추격 매수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상품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이유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종목을 더 많이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인가요? 저도 여전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체크 질문들 그리고 배당 재투자로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시트까지 전부 카페에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회원 전용으로 실시간 분배율 업데이트도 같이 챙겨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구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